지난번에 이제 그저 3월 30일이었나? 소방직 시험이 있었어요. 소방직 시험이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뭐 행정법이든 사회든 이 선택 과목은 점수 차이가 거의 없어. 이 점수 조정을 하다 보니까 배점이 아주 좁아져 가지고 뭐 사회나 행정법 100점 맞아도 한 7, 80점 정도. 그러니까 다들 그 사이에 모여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국어, 영어, 국사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걸 잘해야 돼 이제는. 예전에는 영어를 좀 못하는 사람이 뭐 행정법을 한 100점, 95점 받아가지고 보충을 하면 행정법 좀 점수 낮은 애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 점수 차이가 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행정직 문제를 더 풀어봐야 되는데, 참 시험을 쳐봐야 되는데, 지금 소방직 원래 표준 점수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주위에 학교 간 친구들이 이제 전화가 오는데 보니까 뭐 행정법 95점, 100점 맞았는데도 이제 그 점수가 나온 게 보니까 7, 80점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제 마찬가지 저기 뭐지? 사회나 수학 이런 과목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과목도 잘 시험 문제는 또 쉽게 나오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수 차이를 거의 못 내는 것 같아요. 결론은 국어, 영어, 국사다. 그치? 자, 따라서 영어가 부족한 사람, 국어가 부족한 사람은 원래 부족한 과목은 더 하기 싫잖아. 그렇지? 근데 그러면 안 돼. 이기려면 직접 부딪혀가지고 그 점수를 극복을 해내야 된다. 그 방법은 그 담당 강사분한테 직접 찾아가서 솔직하게 둘이 있을 때는 뭐 쪽팔릴 거 없잖아. 제가 시험 쳤는데 40점밖에 안 나오더라 영어가.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시험 쳐서 떨어지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래서 진짜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서 기초가 약하면 기초부터 파고 들어가지고 한 몇 개월 코스를 해가서 차근차근 밟아가면 점수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올라가는데 보통 수험생들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남들이 좋은 거 보니까 지도 그런 거 본다고. 중학교 영어도 모르면서 버케브러리 뭐 33,000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학생들을 보면. 바보 같은 짓이지 그거는. 자, 그러니까 국어, 영어, 국사를 잘 계획을 잘 짜가지고 일단 점수를 올려줘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법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사회나 수학이 좀 쉽게 나오면 행정법이 조금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수학은 해봤잖아. 근데 내년이나 이제 시험이 이제 1회, 2회 가면 갈수록 행정법은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뭐 사회는 뭐 한 3개월 만에 한 90점을 올릴 수 있다면 이건 한 6개월 걸린다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는 근데 90점을 올려놓았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가 약간 다르게 출제가 되면 70점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과목이에요. 근데 행정법은 그런 일은 잘 없어. 한번 90점에 올라가는 실력이 딱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90점 밑에는 잘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반복해서 자꾸 보다 보면 한국말인데 뭐 못하겠어요? 그렇죠? 영어도 하는데. 자, 240페이지 이제 행정행위 내용 파트를 해요. 자, 처음 오시는 분들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들이 막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의학을 배운다고 생각을 자꾸 듣다 보면 그 개념이 뭔 말인지 이제 감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은 이미 이제 기초 강의 또는 이제 진도 나간 부분을 빨리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빨리 복습을 해서 진도 범위까지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를 맞춰가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240페이지 이제 3절 행정행위 내용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배우고 있는 거야.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제일 먼저 법을 만들기도 하더라 이거죠. 행정입법을 이제 배웠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 영업정지를 때린다든지 허가를 내준다든지 뭐 면허를 내준다든지 여권을 발급해준다든지 자, 이런 행위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행정행위라고 말을 붙여주더라.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허가, 영업정지 이런 것들을. 자, 행정청이 시장이나 뭐 장관이 국민을 상대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그렇죠? 추상적인 게 아니라 법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탁 나오는 거. 영업정지, 허가, 이렇게.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적인 행위. 그렇죠? 법적인 행위로서 권력적, 위에서 내려오는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다. 뭐 그런 걸 행정행위라고 부르자. 통합해서. 허가, 면허,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을 배우면 대충 행정행위가 어떤 건지 금방 감이 와요. 자, 이런 게 이제 개념상 의였다. 이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종류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별하고. 기속행위는 무조건 그 행위를 해줘야 되는 거. 재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행위.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수익적 행위, 침익적 행위, 복효적 행위. 뭐 그런 행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번 행위로 딱 끝나는 게 있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행위도 있었죠. 일반 처분이라는 거 있었죠. 자, 이런 걸 이제 종류를 쭉 나눠 본 거야. 지금 우리가 이제 내용상 분류를 또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기속행위, 재량행위를 나누듯이. 이번에는 이렇게 나눈. 자, 이 부분은 일단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쉬워져요. 그래서 복잡하진 않은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런 말을 써요. 법률행위적, 이제 행정행위는 이렇게 약자로 쓰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자를 붙였다는 건 법률행위가 아니고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의미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러면 법률행위란 말이 뭐냐? 민법에서 쓰는 말이에요. 민법에서는 의사대로 이 말이에요. 의사대로 효과가 나오는 거야. 의사대로. 저놈한테 내가 영업을 3개월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의사로 영업정지 처분을 딱 때리잖아요. 그런 처분을 딱 때리면 내 의사대로 그 사람은 3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의사를 요소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여건이라는 건 당연히 국민의 자격을, 국민의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여건법에서, 여건이라는 건 그런 제도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가 아니라 법에 정한 효과가 나오더라.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이게 의사고 이거는 의사하고 관계없고 요것만 구별할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의사 뭐 표시라는 말이 뭔지는 몰라도 돼.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의사대로, 이거는 의사 말고 이렇게만 구별할 줄만 알면 되죠. 자, 그러면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이건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제 개념이니까 하나는 의사대로, 하나는 의사 말고 이렇게만 구별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 가나다 순으로 하면 미음이 먼저야, 히엇이 먼저야. 미음이 먼저지. 그러니까 위에 게 미음이야. 명령적 행위라는 게 있다. 명령적 행위. 밑에 건 히엇이니까 형성적 행위가 밑에 있어요. 명령적, 형성적. 자, 그러면 명령적 행위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류를 머릿속에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다시 두 가지. 명령적, 형성적. 그 다음에 여기는 하허면. 이거는 특인데. 이거는 준법률행위적은 네 가지로 그냥 나눠져요. 확공통수, 이렇게. 공통수학이라고도 하고, 확공통수, 이렇게. 하허면 특인데 확공통수. 별로 안 어렵잖아. 뭐 7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위에 하허면은 뭐 미형, 위에 거 명령적. 특인데는 형성적. 확공통수는 밑에 준, 그렇죠? 준, 이렇게. 왜 이걸 알아야 되냐? 시험 문제는 다음 중 명령적 행위가 아닌 것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지. 3개 내고 1개 내면 답. 그렇죠? 다음 중 그 성질이 다른 하나는 하명, 허가, 특허, 공정 이러면 공정이 답이 되는 거죠. 이건 왜 준법률행위죠? 자, 이런 문제가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 나오니까 하허면 특인데 확공통수 몇 번만 반복하면 금방 익혀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는 하명, 명을 내린다 말이에요. 허는 허가, 면은 면제, 들어본 말이죠. 특허는 특허, 인가, 대리, 확인, 공정, 통지, 수리 이렇게. 하허면 특인데 확공통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부터 이제 하명은 어떤 거다,
하명은 어떤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해야 적법하다. 뭐 이렇게 구제받는다. 이런 걸 또 똑같이 우리가 작용법에서 했던 거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공부할 때는 예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하명하면 어떤 게 있을까? 하명에는 그 박스에 다 있어요. 영업정지는 뭐예요?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어요. 나한테 3개월 영업정지. 이건 뭐예요? 너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영업하지 마. 영업하지 마.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런 걸 하명이라고 그러는 거야. 영업정지 처분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 다음 철거 명령이 내려오면 역시 마찬가지 철거하라는 명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게 하명이야 다.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통행금지. 수성교에 뭐 다리에 이제 보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 9시부터 출근 시간이니까 안 되겠네.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통행을 금지한다. 이러면 뭐야 그거는? 통행하지 마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통행금지도 뭐예요? 하명이 되는 거야. 하명. 얘가 그런 게 얘기가 된다. 하명은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딱 생각해보면 감이 오죠. 영업정지, 통행금지, 철거명령. 세금 부과는 어떨까? 상속세 얼마를 납부하라. 이건 뭐야? 납부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하명이 되는 거야. 하명. 이런 게 다 행정행위야. 행정행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허가가 여러분들이 아는 허가하고 이제 가장 다른 거야. 여러분들은 그냥 뭐 허가 들어는 많이 봤지만 어떤 게 허가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운전면허는 어떻죠? 운전면허, 건축허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허가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허가가 아니야. 토지거래 허가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근데 이거는 인가야. 나중에 배워보면. 그러니까 법에서 또는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용어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공부하는 거하고 용어가 다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법학에, 행정에 있어서는 어떤 법령을 볼 때. 따라서 남들은 허가하면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뭐야? 토지거래 허가는 말은 허가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허가가 아니라 임마 인가야 이렇게. 그렇죠? 건축 허가는 진짜 허가야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다 다르니까. 분류를 왜 하겠어요? 다르니까 분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허가인데 이게 왜 이게 허가죠? 마을버스 운송 사업을 하고 싶으면 면허를 받아야 돼요. 면허를. 자, 똑같은 면허인데 이건 전혀 달라요. 이거는 특허야. 특인대 할 때 특허. 이거는 허가야. 자,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개념을 알면 이제 운전면허는 이런 거예요. 자연적인 자유야. 자연적인 자유란 말은 원래부터 할 수 있는 거야. 자, 운전이란 건 어때요, 여러분? 운전. 예전에 우리가 운전면허 제도가 없을 때는 집에 차 있으면 당연히 운전할 줄 알면 거리로 나가서 드라이브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자전거는 어떻지? 자전거 지금 당연히 집에 자전거 있으면 타고 나가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자유란 말이야. 근데 어때요? 운전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게 해놨더니 아니 운전도 못하는 놈이 차를 끌고 나와갖고는 사람을 막 다치게 하는 거야. 사고를 치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이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법으로 어때요? 못하게 해놓는 거야. 금지를 한단 말이야. 절대적으로 못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절대적의 반대말 상대적으로 일단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금지잖아요. 금지. 아까 통행금지가 있었네? 이건 뭐예요? 통행을 하지 마라. 통행이라는 걸 부작위, 하지 마라라는 걸 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라라는 걸 명하는 걸 두 자로 말하면 금지해버리면 되죠. 금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어때요? 일정한 요건을 통과하면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 금지해 놓는 걸 풀어주는 거야. 해제. 이렇게 해제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원래 이 자유를 새로 주는 게 아니죠. 이거는 원래 갖고 있었던 거니까 이 자연적인 자유를 뭐 해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걸 허가라고 부르자 이 말. 원래부터 할 수 있었는데 뭔가 질서 유지상 못하게 했다가
일정한 요건을 통과했는지를 보고 그걸 통과하면 그래 이제 해도 돼. 이게 허가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당연히 누구나 운전할 수 있지만 하도 사고를 치니까 못하게 해놨다가 면허시험을 통과하면 면허를 주는 거예요. 건축허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정글의 법칙에 이수근이 맞나? 이수근이 아니지. 그 이름 뭐지? 걔하고는 맨날 헷갈려. 비슷하게 생겼어. 친구인데. 김병만이지. 걔도 뭐요? 그 중거리에 들어가면 허가받고 뭐 건물 집 짓나요? 아니지. 그냥 집 짓잖아. 건축 집 짓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뭐요? 누구나 집을 짓게 했더니 뭐요? 비도 다 새고 뭐요? 막 넘어져서 무너져 갖고 길 가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주차장도 하나도 안 만들어 갖고 뭐요?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온통 길에다 다 대가지고 차를 막히게 하고 자 그래서 뭐요? 일단은 금지해놨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일단 못해. 다만 건축법을 만들어 갖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래 이제 건물 지어 해제해 준다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게 허가다. 그 다음에 음식점 허가 이건 어떨까요? 그러면 식당을 하나 하고 싶어요. 내가 떡볶이를 잘 만든단 말이야. 떡볶이 장사를 하고 싶어. 옛날에는 그냥 막 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뭐 만들어 가지고 시장 나가 팔면 되지. 근데 지금은 물론 지금도 하면 되는데 불법이야. 그거는 허가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하고 이런 상태니까 원래는 해야 돼. 허가를 받고. 자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식중독을 일으키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니까 일정한 식품위생법상의 요건을 갖추면 해제해 준단 말이야. 음식점 영업 허가를 해준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허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부터 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건지 이걸 따져봐야 되죠. 원래부터 마을버스 운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을버스 운송은 뭐예요? 이게 약간 공익적인 거지 이거는. 그렇죠? 공익적인 거. 이런 거는 국가가 나서서 뭐예요? 이거는 공익상 여러 사람의 이익을 고려해 볼 때 이거는 필요하겠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권이. 그래서 특별히 내주는 거야 얘한테는. 그래서 특허는 뭐예요? 원래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게 특허야. 이거는 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허가에는 새로운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거였기 때문에. 근데 특허는 새로운이란 말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공익과 연결이 돼 있다. 여러 사람의 이익과 연결이 된 사업 생각해보면 새로운 권리 부여하는 거, 자, 이런 걸 특허라고 부른다. 또는 지위를 줄 수도 있어요. 지위.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 그렇죠? 공무원의 지위 이런 걸 준단 말이야. 자, 여러분이 누구나 공무원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 자, 새로이 공익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합격하면 공무원의 지위를 준다. 이거 특허지. 공무원의 임명도. 그렇죠? 기화 허가는 뭐야? 기화 허가. 외국인인데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한국말 좀 하고 뭐 이러면 우리나라의 국민의 지위를 준단 말이야. 이런 것도 전에 없는 질은 새로운 뭔가를 주는 거잖아요. 지위를 준다고 해도 되고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뭐라 그러지? 법률 관계, 일반 권력 관계 뭐 이런 말을 쓰죠. 법률 관계를 만들어 준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만들어 준다. 하여튼 이런 걸 새롭게 부여해 주는 거, 형성하는 거. 그래서 특허인 거야. 이 형성이란 말이 뭘까요? 형성. 변동을 일으키는 걸 형성이라 그래요. 옛날에 없던 걸 주는 거야. 이게 형성이지. 없던 걸 새롭게 주는 거니까 형성이라. 그래서 밑으로 내린 거야. 형성 중에는. 자, 그러면 여기에 통행금지 해제는 뭘까요? 통행금지 해제. 자, 수송교는 이제 다리가 좀 낡아가지고 5톤 이상의 트럭을 못 지나가게 한다. 5톤 이상의 트럭. 자, 누구나 길이면 당연히 통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중이 너무 많이 가면 다리가 부실해질 수 있으니까 일정한 요건 하에만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통행금지, 하명. 5톤 이상의 트럭은 통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해준 건 하명. 자, 근데 이렇게 금지해놨다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해제해줘서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거. 통행을 금지했는 걸 해제해주는 거. 이게 뭐야? 이게 허가가 되는 거야. 통행금지는 하명이고 그 통행금지를 풀어주는 건 허가가 되는 거지.
그렇죠? 면제는 세금 면제해주고 군대 입영해야 될 어떤 그런 의무를 면해주는 거. 군대 면제해주는 거. 이게 뭐 면제지? 세금 면제 이런 게. 특허. 그래서 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수산업법상 어업허가, 광업허가라 할까요? 광업허가라는 걸 우리가 광산을 채굴하고 싶으면 광업허가를 받아야 돼요. 새롭게 광업허가라는 걸 받아야만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시멘트나 이런 거 캐는 거. 자, 이 광업허가는 새로운 권리를 주는 거예요. 특허야 그랬어. 특허. 인간은 이런 거예요. 타인이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해요. 법적인 행위를 해요. 자, 법적인 행위를 하면 원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효과가 안 나오고 뭔가 부족한 거야. 이게 효과가 안 나와. 이런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뭐예요? 보충을 해줍니다. 요걸 딱 해주면, 주사를 한 대 놔주면, 그러면 이 효력이 싹 살아나는 거야. 이제 비로소 효력이 완성이 되는 거야. 이런 행위를 인가라고 부르는 거야. 인가. 자, 가장 대표적으로 자, 토지거래 허가. 강원도 평창에 가서 내가 땅을 샀어요. 딱 대구에서 내가 뭐요? 이 학원을 내가 샀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 땅은 내 소유권이 되는 게 등기만 하면. 근데 평창에 가갖고 그 평창 땅 주인하고 내가 매매를 해요. 근데 아직 매매 계약의 효력이 안 나와요. 매매라는 법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효과가 안 나와. 뭘 해야 돼? 허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구청에 가가지고, 시청에 가가지고. 그죠? 그래서 시장이, 그래,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딱 해주면, 이제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집을 샀으니까 나는 뭐야? 대금을 줄 의무.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이 인가를 받기 전에는, 야, 임마, 우리 계약했으니까 내 돈을 줬으니까 소유권 넘겨줘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지. 아직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인가라는 거예요. 인가. 여러분이 학교재단, 뭐 사립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건데, 사립학교에 이번에 교장, 이사장 아들이 이번에 교장으로 들어왔어요. 임원으로 들어온 거야, 이제. 그러면 사학재단이니까 사립이니까 주구가 알아서 하면 되죠. 근데 학교는 뭐요? 세금도 안 내죠. 뭔가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급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요? 국가가 관리를 해야 돼. 아무리 사학이지만. 따라서 어때요? 저거 아들 아무나 뭐 이사 뽑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교육부에 가가지고 뭐요? 인가를 받아야만 그 이사는 이사로서의 이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게 다 인가다. 자, 학교에서 이사회 결의 이런 걸 통해서 이사를 선임을 했어요. 내가 회사를 하는데 내가 회사를 이제 주주로서 이사를 누구 선임했잖아요. 그러면 이사로서 효력을 가지게 돼요. 근데 학교재단은 이사를 선임했더라도 아직 이 사람이 이사로서 일을 하면 안 돼. 왜? 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학교재단법인의 이사 취임 성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은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성인이란 말을 쓰는데 이 성인은 뭐다? 인가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애들을 기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따 또 할 거니까. 대리는 대신하는 거야. 대리는 대신하는 거야. 자, 갑이라는 사람한테 세금이 나왔어요. 끝까지 안 냈어, 임마가. 그럼 어떻게 되죠?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독촉. 자, 세금 부과 처분은 어디에 들어가죠? 하명. 자, 세금을 안 내면 뭐가 날라온다고? 독촉장이 날라와요. 이 독촉은 뭐냐면 여기야. 통지야. 통지. 이렇게. 자, 독촉했는데도 안 나와요. 그러면 뭐 해요? 압류를 해요. 압류. 압류는 뭐예요? 가서 빨간 딱지를 붙이는 거야. 이거는 어디에 들어갈까? 이거는 이제 이따가 배울 사실행위라. 사실행. 그 다음에 압류한 다음에는 팔아요. 공적인 경매에 붙여서 공매로 팔아버립니다. 이게 뭐야? 공매. 이 공매가 바로 대리입니다. 대리. 왜? 내 물건은 내가 파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뭐요?
세무서장이 이걸 팔아버린단 말이야. 쥐가 내 대신 팔리는 거야. 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야. 따라서 대신하는 거죠. 그런 걸 대리라고 부르는 거야. 대신하는 거. 공매 생각해 놓으면 되죠. 얘를. 자, 이거는 딴 방법이 없어요. 반복해서 봐야 돼. 한 번 딱 듣고 이제 하하면 턱인데 했는데 이게 머릿속에 탁 정리가 안 되지. 한 번 보고 다음 또 한 번 더 보고 한 서너 번 봐야 이제 하하면 턱인데 합공통수 이제 이거는 그거지. 이 과정을 밟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몇 번만 반복하면 외워진다. 확인은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의문이나 다툼이 있어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아리까리한 거야. 이럴 때 국가가 어때요? 이거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행위. 이런 걸 우리는 확인이라고 부르자. 자, 여러분이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합격자 결정이 날라오죠. 합격자 결정. 당신은 이번 시험에 합격자다. 이렇게. 자, 누가 합격자인지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상황이 국가가 공적으로 네가 합격이다. 그렇죠? 선거를 치러서요. 누가 당선인지 아리까리해 몰라 지금 현재. 자,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 위원장이 나와갖고는 당신이 당선인입니다. 이렇게 결정해 주는 거. 이게 다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걸 판단해 주는 확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저런 행위를.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제 시험을 쳤단 말이야. 오늘 발표 날이야. 자, 발표가 났는데 합격이래. 이건 뭐야? 확인. 그렇죠? 판단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합격이다 그랬더니 엄마가 안 믿어주는 거야. 네가 임마 뭔 합격? 그렇게 노는 놈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증명서를 갖고 가야 될까? 그래서 시험을 주관하는 그 주관 부서에 가서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자니까 합격 정서를 좀 발급해 주세요. 이러면 되죠. 그러면 이미 합격 결정이 나 있으니까 이거는 의문이 없죠. 이제 이름이 딱 있으니까. 그래서 의문이나 다툼이 없어요. 근데 뭔가 이놈이 합격했다는 걸 말해줘야 되니까 인식한다고 표현하는데 증명을 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합격자 정서를 발급해줘. 합격 정서를 발급해줘. 이 합격 정서를 발부하는 행위는 뭐야? 왜 발부해주죠? 증거력을 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정이다. 이게 공정. 자, 여러분이 외국에 여행을 가려면 뭐가 필요해? 여권을 발급받아야 되잖아. 자, 그러면 여권을 발급해주는 행위는 뭘까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건 이미 뭐야?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이건 의문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뭔가 증명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권을 발급해주는 거야. 그게 뭐야? 공적 증거력. 공정이 들어가는 거지. 여권 발급.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떤 집을 샀어요? 이게 내 집인지를 뭔가 증명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 등기부에다가. 등기부에 이름을 등재해 놓는 거야. 이것도 다 뭐야? 공정이 되는 거죠. 공정. 통지는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 아까 너 언제 세금 안 냈더라? 세금 안 내면 이달 말까지 안 내면 내가 직접 아까가 압류를 해갖고는 팔아버려서 돈을 갖고 갈 거야 라고 미리 통지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독촉이라 그러고, 독촉은 여기서 얘기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통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옥상에다가 이상한 가건물을 하나 세워놨더니 담당 공무원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건축법을 뒤지더니만 나한테 뭐가 날라왔어요? 철거를 명한다. 철거 명령이 내려왔어요. 자, 철거 명령은 어디에 들어가요? 아까 철거하라는 의무를 명하니까 하명. 근데 나는 끝까지 철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뭐가 날라와요? 계고장이 날라옵니다. 계고장. 계고라 그래요. 계고. 읽어보면 계고장 이렇게 놓고는 당신은 부동산 몇 번지 소재 옥상에 가건물을 설치하였으므로 이는 건축법 몇 조 위반으로 몇 조에 근거하여 철거를 명하였는데도 이달 말까지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가서 대집행을 할 거다라고 알리는 통지문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계고라고 부르는 거야. 계고. 자, 계고도 역시 여기에 해당하는 통지다. 통지.
여러분이 공무원이 됐어요? 정년이 다 된 거야, 정년이. 자, 이달 말이면 나는 정년이에요. 근데 정년 퇴직됩니다라는 통보가 날라왔어요. 읽어보니까 나는 12월 31일자로 정년이 퇴직되는데 10월 31일자로 정년 퇴직이라고 날라온 거야. 나한테. 자, 그러면 이 통보는 뭘까요? 정년 퇴직된다는 통보. 자, 이거는 잘못 판단했다, 위법하다라고 내가 주장을 하고 싶단 말이야. 이게 행정행위냐? 즉 행정행위에 이 중에 어디에 들어가냐 이 말이야. 어디에도 안 들어가요, 이거는. 통보면 통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통보는 아무 법적인 의미가 없어요. 이 통보는 있든 없든 얘는 뭐야? 그냥 12월 31일까지만 나는 정년이 되는 거야. 이 통보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정년이 뭐 도래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통보는 얘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당년 퇴직되는 게 아니거든. 아까 행정행위는 어떤 걸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법적인 행위를 해야 돼. 그 행위가 그 사람한테 뭔가 영향을 줘야 돼. 그런 걸 행정행위라고 부른다. 그래서 당년 퇴직 통보 이런 거는 비교, 당년 퇴직입니다, 정년 퇴직입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퇴직되는 거지. 이 통보 때문에 어떤 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행위다. 다른 말로 뭐죠? 마행위를 뭐라 그랬어요? 사실행위다. 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행위. 수리는 이미 배웠어요, 우리가. 신고에는 두 가지가 있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죠. 이때의 수리는 별로 의미가 없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이제 수리를 해주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의 수리는 이런 신고의 수리를 말해요, 이런 신고의 수리를 말해. 당연히 의미가 있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서의 수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말은 수리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이거는 진짜 수리가 아니고 접수의 의미밖에 없다 이런 말을 쓰죠. 별로 의미가 없는 행위다. 그 다음에 혼인신고. 자, 여러분 혼인신고하러 가면 혼인신고를 수리해줘요. 자, 그러면 어때요? 수리가 되면 이 사람은 뭐야, 이제? 부부가 되는 거야. 그런 걸 수리라고 표현한 거야. 받아들여는 거야. 자, 이제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행정행위는 거의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분류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행정행위가 어떤 게 있지, 누가 물으면 이것 떠올리면 돼. 하허면 턱인데 학공통수라 그래갖고, 철거 명령, 뭐, 건축 허가, 그 다음에 기와 허가, 그 다음에 합격자 결정, 여건 발급, 독촉, 계고, 이런 게 행정행위야. 이렇게 말을 해주면 돼요. 하허면 턱인데 학공통수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죠? 논술형, 면접 시험에서 그런 거 묻지는 않으니까, 보고 판단할 줄 알면 되는 거죠. 이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하명은 특징들을 묻는 거야. 다음 중 하명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요. 시험 문제에서. 첫째, 하명은 반드시 특정인을 상대로만 발령될 수 있다. 이렇게 낸다고. 특정인을 상대로만. 그럼 여러분들은 뭘 떠올리면 돼요? 통행금지를 떠올리면 되는 거야. 통행금지도 하명이잖아. 통행금지는 특정인한테만 통행금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반인들이여 통행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명은 반드시 특정인에 대해서만 발령되는 건 아니네. 그렇죠? 특정인에 대해서만 발령될 수 있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명은 반드시 신청이 전제가 된다. 맞을까요? 반드시 신청이 있을 때만 허가. 허가는 반드시 신청이 있을 때만 허가가 나올까? 건축허가 이런 거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건축허가가 나오죠. 근데 요걸 또 떠올리는 거야. 통행금지 해제도 허가잖아. 근데 통행금지 해제는 누군가가 신청을 해야만 통행금지 해제를 해주는 게 아니지. 국가가 봐서 수성조가 공사가 다 끝나면 안전하면 통행하라고 그럴 거 아니야. 통행금지 해제해 줄 거 아니야. 일반인들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대부분은 신청이 필요하겠지.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은 이런 내외적인 걸 아는지를 물어본다고. 그러면 요 예를 딱 떠올렸다가
바로 답을 찾아내면 된다는 거죠. 예를 통해서.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거. 인간은 반드시 공법상의 행위에 한한다. 이러면 맞을까? 인간은 공법상 행위에 한한다. 자,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얘가 아까 토지거래? 사인이 토지거래 하면, 매매를 하면 뭘 해주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이건 뭐야? 이게 아까 인가라 그랬잖아. 토지거래가 공법상의 행위예요? 땅을 사고 파는 게 사법상의 행위잖아. 따라서 인간은 반드시 공법상의 행위에 한한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도 인간데? X 이렇게 해요. X.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나오는 건 이게 많이 나와요. 법률 행위. 인간은 반드시 법률 행위에만 한한다. 그건 맞는 말이야. 왜? 법률 행위의 반대말이 뭐예요? 법적인 행위의 반대말. 사실행위라고 그랬잖아. 사실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인가가 뭔데? 뭔가 법적인 행위가 나올까 말까 하다가 딱 보충하면 인가가 효력이 나오는 거잖아. 전혀 효과가 없는 행위를 보충을 해줄 수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사실행위는 효력이 완성된단 말을 원래 효력이 없는 건 무슨 효력을 완성을 해. 사실행위는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명은 사실행위, 법률행위 둘 다 대상이 될까요? 통행금지가 뭘 명하는 거죠? 걸어 다니지 말라는 거잖아. 걷는 게 뭐예요? 법적인 행위가 아니잖아. 그냥 걷는 행위지. 그러니까 하명은 당연히 뭐예요? 사실행위도 대상이 되는 거야. 대상이 되는 건 당연히 되니까 별로 말을 안 하네. 요거는 개념상 안 되니까 시험은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됐죠?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하허면 특인대 확공통수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을, 중요한 얘들을 몇 가지 기억하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서 그 예를 떠올리면 이건 맞겠네, 틀리겠네를 판단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조금 하허면 특인대 확공통수 그 말이 그 말 갖고 막 그렇단 말이야. 뭐는 사실행위가 된다 그랬다가 뭐는 안 된다 그랬다가 뭐는 신청이 꼭 필요하다 그랬다가 뭐는 신청이 필요 없대요. 그냥 외우려니까 그게 안 외워지지. 그러니까 뭐요? 개념에서 정확하게 시작을 해서 예를 통해서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놓으면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240페이지 내용에 의한 분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크게 나눴네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밑에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될까? 의사표시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굳이 한다면.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 X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뭔 말인지 몰라도 된다 그랬어. 반대로 해놓으면 X라고 할 수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다시 미엄, 히읗, 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명령적에는 하허면, 두 문자 동그라미 넣으면 되겠죠. 하허면. 그 다음에 형성적 행위는 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 타인을 위한 행위. 타인을 행위가 인가야, 인가. 자, 거기 보충 행위에 인가하고 대리, 인대 동그라미, 인자 동그라미, 대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직접 상대방을 위한, 직접 상대방한테 권리를 주는 거, 특허죠, 특허. 특허는 오른쪽에 권리를 설정해주는 쓸권 행위, 권리를 변경하는 행위, 바꾸는 권리를 빼뜨는 행위, 이건 몰라도 되고요. 다시 쓸권 행위는 위로 올라가서 권리를 설정해주고, 능력을 설정해주고, 법률관계를 설정해준다. 그 중에서 권리를 설정해주는 걸 협의의 특허. 그렇죠? 그 쓸권 행위 위에다가 특허라고 쓰면 되겠네. 쓸권 행위 위에다가 특허. 그리고는 특자 동그라미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인대. 그렇죠? 서울에서 강의하면 특허 하면 제 발음이 애매한가 봐. 이 특허도 아니고 이 특허도 아닌 중간 발음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웃어 애들이. 경상도 이 발음이 안 되잖아. 여러분 되나? 돼? 나만 안 돼? 의학세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되는데 이거하고 이게
제 친구 둘 다 있어, 이게. 맨날 성호야 그러면 둘 다 쳐다봐요. 둘 다. 근데 서울 애들은 그게 발음을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성호? 성호. 되지. 이제는 조금 의도적으로 하려면 되긴 되는데, 경상도가 이게 제일 잘 안 돼. 그쵸? 이거는, 먹는 밤이 어는 거야. 네? 짧은 거야, 밤. 아, 이제는 대구도 모르네. 이게 경상도 애들은 또 잘 구별해, 이게. 이거는 밤 먹는 거, 이거는 밤, 낮과 밤. 근데 서울 애들이 이걸 몰라요. 그들은 또 이게 약하더라고요. 하여튼 지역마다. 자, 하여튼 무슨 얘기 하려다가 특허 얘기 하려다가, 자, 특허, 쓸권행위의 특허라고 하고 특자의 동그라미 해두자, 그죠? 그리고는, 자, 그러면 형성적 행위는 뭐가 있죠? 특인대가 있다. 특인대. 그 다음에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확공, 통수. 그죠? 두 문자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겠죠. 자, 하하면 특인대, 확공, 통수.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명을 볼까요? 자기, 뭔가 하라는 거, 철거 명령. 부작위, 뭐 하지 말라는 거. 그죠? 통행금지, 영업정지 처분. 그죠? 수인하명은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예방주사 주면 가만히 있으라. 급부는 돈 내라, 돈 내라. 이게 급부예요. 급부. 작불수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무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 수인 의무, 급부 의무. 이런 의무를 명하는 걸 말해요. 자, 이거는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가장 동그라미 해놔야 될 건 뭘까? 아까 제가 얘기를 한 거 있잖아요. 통행금지. 그걸 별표나 동그라미 해놔야 돼요. 통행금지는 하명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허가는 운전면허, 의사면허, 건축허가, 그 다음에 뭐 총포화영유 허가, 석유가스업 허가, 이런 게 이제 웬만한 건 다 허가가 됩니다. 허가. 옛날에 사냥꾼이 총을 못 가지고 있었나요? 허가 받고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총을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 금지해놨다가 총포화영유 허가를 받으면 총을 소지할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허가죠. 허가는 뭐만 하나 기억해 놓으면 될까요? 통행금지 해제. 대인적, 대물적, 혼합적 어디에 넣긴 좀 애매한데 통행금지 해제라고 써놓고 역시 동그라미 해놔야 되겠죠. 허가의 예에 통행금지 해제. 통행금지 해제. 대물적에 해놓으면 되겠죠. 그 통행과 관련된 거니까. 통행금지 허가. 통행금지 해제. 통행금지 해제. 이렇게. 통행금지 해제는 종류가 뭐죠? 하허면 중에 허가다, 이 말. 그렇죠? 그 다음 면제는 뭐, 그냥 면제해 주는 거야. 그냥 세금 면제, 접촉 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형성적 행위는 그 사람은 상대방한테 권리를 주는 거. 공유 수면 매립면허 살짝 동그라미. 토지 수용의 사업 인정 살짝 동그라미. 곡물 사용 특허 동그라미. 공기업 특허 조금 별표.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동그라미. 하천점령 다 동그라미네. 광업 허가 약간 별표. 자, 별표는 좀 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광업 허가 특히 별표. 이유는 이따가 이제 책을 보면서 방금 별표했던 걸 유추해서 성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을 주는 거. 법인을 설립한다 동그라미. 법인을 설립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괄적 법률관계에는 공무원 임명 동그라미, 기와허가 동그라미. 변경하고 뭐 취소하는 건 됐고요. 그 다음에 보충해주는 인가, 그렇죠? 공공조합의 설립인가, 사립대학의 설립인가, 학교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 정관 변경 허가, 별표는 토지거래 허가 별표. 대리는 공법인이면 쥐가 정관을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감독청이 정관을 만들어준다. 이게 대신해준다. 이 말. 줄만 끊었어. 토지 수용 재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체납 처분으로서 공매의 별표. 공매의 별표. 이따가 다시 반복이 됩니다. 뒤에 책에 정리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당선자 결정 동그라미. 합격자 결정 동그라미. 둘째 줄에 발명권의 특허 별표. 특허니까 이게 확인이었어? 특허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지. 발명 특허는 특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둘째 줄 제일 끝에 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의 재결. 그 확인의 둘째 줄. 도표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확인이 있잖아요. 제일 위에. 둘째 줄에 발명권 특허 제일 앞에 있고 제일 뒤에 심판의 재결. 그 다음에 공정은 그 밑에 둘째 줄 끝에 각종 장부에 등재하는 거. 그 다음에 합격증서와 같은 증명서 발급. 합격증서 발급 동그라미 넣으면 되겠네. 여권 발급 동그라미. 그 다음 통지는 계고 뒤에 독촉 동그라미. 계고 동그라미, 독촉 동그라미. 다 뒤에서 배워요. 이게 어떤 건지는. 지금은 이제 먼저 정리를 하는 거니까. 수리는 혼인신고 수리, 심판청구서 받아들이는 거 수리, 거기다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 이렇게 써놓으세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 됐죠? 자,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뭐 조금 우리가 공부를 안 한 상태니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부터 해서 하허면, 특임대, 합공통수를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걸 해 나갈 때는 예를 기억하면서 이 말을 하명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으니까 그걸 O냐 X냐를 판단할 수 있으면 통과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돼. 자, 해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10분 쉬었다가 진도 1페이지 나갔네. 큰일 났네. 어쩌려고. 자, 좀 쉬었다 합시다.